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져 아주 큰 변동성을 보여준 날입니다. 테슬라만 본다 하더라도 오버나이트 마켓에서는 무려 마이너스 12.55%까지 기록을 하였는데 오늘 장 마감에는 마이너스 4.24% 하락으로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으며 또 장 마감 후에는 다시 하락했던 부분 대부분을 다시 상승하며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기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시장이 패닉에 빠진 상황을 벌써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길게 본다면 이런 패닉에 빠지는 상황에서 당시에는 난리를 치지만 지나고 보면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여러 번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시장이 요동치는 그 당시에는 불안감이 조금씩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큰 계획 안에는 이런 시장의 변동성, 패닉마저 아주 작은 부분으로 벌써 다 계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역시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같은 경우 얼핏 보면은 AI로 조작된 영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맞춤형 사이버 트럭을 선물 받았고 또 이 사이버 트럭을 경험해 보니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장면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일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전기차에 찬성합니다. 왜냐면 일론이 저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차량의 일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연차도 필요하고 전기차도 필요하고 모든 종류의 차량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모든 차량이 전기차가 된다면 여러분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중서부에서만 9 트릴리언 달러를 사용해야 됩니다. 9조 달러입니다. 이 전기차 충전기는 기본적으로 주유소에 전기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네, 아주 재미난 발언을 합니다. 8개의 충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9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데 이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화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8개의 충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9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은 당연히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을 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화제성을 끌 수 있으며 또 동시에 전기차를 옹호했는데 내연차를 옹호하는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반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 자체가 너무나도 터무니없죠. 너무나 터무니없는 수치를 그냥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과거에 나왔던 기사를 비슷하게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정부에서 측정한 예산이 75억 달러가 있는데 2.5년에 들어서 이 예산으로 8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건설했다라는 뉴스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 어느 정도 근거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할 구색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 테슬라를 제외한 이 충전소 제조 업체들의 비효율성이 엄청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한 7.5 빌리언 달러는 예산이지 실제 다 사용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2년 반 동안 8개의 충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지 좀 많이 충격적이기는 합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슈퍼차저 설치 능력 혹은 제조 능력, 원가 관리 능력은 어떤가? 이게 과거 텍사스에서 이 보조금을 주는 프로그램에 충전소를 건설할 때 드는 비용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보게 된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차저 하나 만드는데 드는 원가가 43,000불 정도였는데 경쟁사들은 20만 불이 넘어간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반값이 아니라 거의 5분의 1에 가까운 수준으로 슈차를 설치한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충전 인프라 확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찬성한다라고 말을 하며 반대 구실로서 충전소 인프라를 말을 하였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장단점이 많은데 현재 테슬라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곳이 민주당이 우위를 확보한 주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사실 그 확률도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다음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공화당에서도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기도
하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임기 초기 테슬라라는 단어는 물론이고 일론이라는 단어를 입에 언급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은 훨씬 더 나은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춤을 추게 된 이유를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 아딘 로스라는 스트리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춤 제작된 사이버 트럭을 선물을 하였고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음악도 들어보고 성능도 확인해보고 앞쪽에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본인의 문구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이렇게 덩실덩실 춤까지 추게 됩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사이버 트럭을 모르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역대급 광고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버 트럭의 자율주행 역시 착실하게 준비 중입니다. 척쿡 씨의 유명한 비보 좌회전 구간, 이번에는 사이버 트럭이 이 구간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5.3 버전부터는 사이버 트럭에도 FSD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 역시 착실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터커 칼슨 씨까지 사이버 트럭 리뷰를 하게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전통적인 형태의 광고는 분명히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비전통적인 광고를 통해서 역대급 광고 효과를 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뭐 정치 선호도를 떠나서 이 영상을 안 보게 될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가 아주 중요한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기가 텍사스 남쪽에 확대되고 있는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이름을 콜텍스라고 붙였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GPU가 H100, H200 이 둘이 섞여서 약 10만 개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당연히 FSD뿐만이 아니라 옵티머스용 영상 트레이닝까지 함께 진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콜텍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피질이죠. 우리 뇌 속에는 이 피질과 대뇌 변형계가 있는데 이거 역시 일론이 과거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번 했던 말입니다. 피질이라는 게 마치 컴퓨터와 같은 영역입니다. 특히나 사람의 피질이 다른 동물의 피질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동물들보다 우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뇌 안에서 보게 된다면 대뇌 변형계 같은 경우 피질보다 컴퓨팅 능력은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은데 대뇌 변형계 같은 경우는 감정과 본능을 다스리는 영역이죠. 근데 훨씬 더 뛰어난 피질이 대뇌 변형계를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능만 본다면은 피질이 더 뛰어난데 주인은 대뇌 변형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피질의 이름이 바로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다라는 게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다가오는 AI 시대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신하고 있고 분명 일어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AI 시대가 되었을 때 좋은 쪽으로 펼쳐지는가 아니면 안 좋은 쪽으로 펼쳐지는가가 핵심인데 이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혹은 AI가 우리 뇌 속의 피질처럼 대뇌 변형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컴퓨터가 된다면 긍정적인 AI 시대를 열 수 있다라는 아주 큰 함의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단순히 컴퓨팅 능력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AI가 여러 방면에서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있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FSD 역시 많은 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2.5 배포가 되고 있으며 하드웨어 3에도 12.5가 배포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이버 트럭에도 12.5가 배포가 되며 드디어 엔투엔드 AI 자율주행에서도 싱글 스택이 만들어지며 자율 주차를 포함해서 자동차 주변으로 다가갔을 때 운전자가 자동차에 타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 쪽으로 오는 기능까지 추가가 될 것이다 라는 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맞다라는 확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소식이 나옵니다. 바로 중국에서 외국 기업 최초로 메르세데스가 레벨 4 자율주행 허가를 그것도 베이징에서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 이 L4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로보택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L4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FSD 같은 경우 L3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리고 이는 전략적인 선택이다라는 걸 여러 번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메르세데스라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자율주행 허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자국 기업만 완전 자율주행 허가를 받았는데 외국 기업 역시 완전 자율주행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 중국에서 자율주행 그리고 FSD를 시작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현지 뉴스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제조사에서 보험사를 등록하고자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사 자동차에 대한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가 중국에서 보험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라는 걸 바로 지난 방송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신규 에너지 자동차 회사는 테슬라일 가능성이 거의 99%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라고 했는데 왜 맞춤형이 필요할까? FSD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FSD를 시작하는 시점, 사실상 올해 안에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높으며 정말 빨리 일어나게 된다면 3달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판매량, 수출량을 합친 총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주간의 판매량을 합친 자료인데 이걸 보게 되면 이번 7월달, 작년 7월달과 비교해서 더욱더 많은 양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역시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계절성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12월에 피크를 찍고 1월달에 판매량이 내려가는 게 분명 확인이 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판매량이 회복된 상태다는 거 역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프로모션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도 하였고 낮은 금리 할부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평균 판매가 인하가 재무적으로 확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마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는 하였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FSD가 시작되는 순간 사실 이 모든 논의는 무의미해지게 되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새로운 매출로서 상당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에너지 부분,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기준 3배 이상 그 능력을 올려줄 수 있는 메가팩이 아주 빠르게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지난 5월 1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2달 조금 넘어갔는데 메가팩토리 완성률이 3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도 정말 미친 속도로 건설이 되었고 공장 건설만 빨랐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공장에서 찍어내는 차량 속도 역시 미친 속도로 맥스캐파를 증가시키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이걸 테슬라 스피드라고 말을 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테슬라 스피드를 메가팩토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밖에 테슬라님께서 중국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전 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점유율을 보게 되면 중국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차지하는 이 NEV가 52.4%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까지 64.5%로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NEV라고 하면 순수 전기차, PHEV, 하이브리드, 수소차까지 다 포함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전기차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이 무려 65%대를 차지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유럽 같은 경우 2019년도에는 26.7%였는데 점유율이 한때 반짝 올랐다가 점점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덜 팔려서가 아니라 중국에서 전기차가 그만큼 많이 팔려서이죠. 다른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3.6%대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전기차 시장의 절대 숫자로만 보면은 성장하고 있는데 이 점유율로 보게 된다면 2019년 17.1%에서 현재 11.3%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중국이 아주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큰지와 또 저가형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여전히 비싼 럭셔리 브랜드의 전기차만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주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테슬라 차량 반값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미친 듯이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 언벨 행사에서 함께 공개하게 되는 게 바로 저가형 모델이고 이 저가형 모델이 대량 생산되는 시점에서
도대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 다음 자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편이 전 세계에서 몇 대의 차량이 팔리는지를 보여주며 연간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내연차 같은 경우는 6,500만 대에서 한 7천만 대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또 재미난 트렌드를 보게 되면 2017년도 이후부터 전체 차량 판매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재미난 트렌드를 보여주다가 2023년도에 조금 반등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NEV 같은 경우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4만 대였는데 이제는 1,400만 대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도 순수 전기차가 또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차량 판매량이 내려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FSD와 관련해서 미래 자동차 판매량이 어떤 변화가 나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데 FSD가 완성된다라는 의미는 차량 한 대가 제공할 수 있는 사용 시간이 5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에는 분명 차량을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차량을 타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 필요한 차량이 5분의 1로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반토막 충분히 가능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게 된다면 그 누가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겠습니까? 혹은 아예 구매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지게 됩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우버와 같은 택시 서비스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저렴해지며 차량을 구매하는 것보다 이런 형태의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8,900만 대 전 세계적으로 차량이 판매되고 있는 수준인데 이게 5천만 대 이하가 되는 미래가 충분히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내연차는 더 이상 구매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전기차 안에서도 자율주행이 되는 차량만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사실상 판매되는 차량을 거의 다 흡수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상당히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순간 혹은 로보택시가 진행되는 순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미래이고 그닥 멀리 남아있지도 않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수요가 사실상 한없이 올라가게 되며 공급이 병목이 되는 상황이 다시 펼쳐지게 됩니다. 2030년도가 되면은 오히려 전체 차량 판매량이 저는 5천만 대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시드와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루시드가 어닝을 발표하였는데 예상 매출이 원래는 193밀리언 달러 정도 예상이 되었는데 200밀리언 달러로 예상을 상회하였습니다. 근데 그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펀딩까지 줬는데 매출에도 아주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거진 6배가 넘어가는 매출이 중동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펀딩도 해주고 차량 또 사주는 정말 감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도 럭셔리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평균 대당 판매가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 영향인 것이죠. 테슬라가 차량 가격 인하를 하고 또 할부 프로모션을 하니까 당연히 루시드보다 테슬라 쪽으로 많은 고객이 쏠리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판매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벌써 일론 머스크가 2006년도에 공개했던 마스터 플랜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비싼 자동차를 만들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조금 더 저렴한 차를 만들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더 저렴한 차를 만들고 나중에는 훨씬 더 저렴한 차를 만드는데 그 나오는 최종 차량이 바로 로보택시 언벨 행사에서 발표되는 저가형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를 덤핑을 하고 있다. 손해가 너무나도 막심하다 보니까 그냥 손해를 보면서도 아주 낮은 가격에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그게 덤핑의 의미죠. 그리고 이게 문제이기는 한데 끝까지 남아있을 기업에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수익을 보는 기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유일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게 하드웨어적으로도 테슬라이며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거의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앞서 있는 게 테슬라이기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거진 20년 전에 만들었던 일론의 마스터 플랜을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실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루시드나 다른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을 하고 싶은데 판매가 자체를 급격하게 테슬라 수준에 맞춰서 낮춰야 되다 보니까 흑자 전환이 거의 뭐 불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 마진 같은 경우 마이너스 393%를 기록합니다. 물론 지난 2023년 2분기 마이너스 555%랑 비교하면 개선이 되어 있는데 이 뭐 개선이라는 거는 10%에서 15%가 되어서 개선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 쓸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555%에서 마이너스 393%는 똑같이 무덤을 파고 있는데 무덤 파는 속도가 미친 듯이 빠르다가 빠른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는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소한 루시드 CEO가 가지고 있는 이 펀딩 확보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5빌리언 달러의 펀딩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오늘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중동이죠. 어디서 펀딩을 받았냐? 바로 대주주입니다. 이 대주주가 750밀리언 달러만큼은 전환사채로 투자를 하고 남은 750밀리언만큼은 부채 형태로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사실 이거 역시 정치적인 면을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루시드 이야기를 하면은 객관적인 내용을 이야기해도 왜 욕을 하느냐라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제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실제 루시드가 공시한 팩트이고, 지금부터는 제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루시드 같은 기업에 계속해서 펀딩을 줄까?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루시드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빌리언 달러라는 게 정말 큰 금액인데 루시드가 현금을 소진하는 속도가 너무나도 가파르고, 그 다음에 흑자 전환이 테슬라라는 존재로 인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흑자 전환이라는 목표가 가만히 있는 꼴대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는 꼴대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원가 혁신을 통해서 판매가 인하까지 함께 진행을 하며 훨씬 더 꼴대를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고 있죠. 현실적으로 루시드가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은 전 한없이 0에 가깝게 수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펀딩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반등을 하지만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살아남기가 힘든 기업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움직이고 있는 꼴대를 따라잡기 힘든 이유를 바로 이 랩터 3 엔진에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게 처음에 만들었던 랩터 1 엔진이고 랩터 2 엔진이고 그 다음에 랩터 3 엔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3번 정도의 이터레이션을 거치고 나면 그나마 쓸만한 상품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게 파워웰 3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 랩터 3에서는 훨씬 더 극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죠. 이게 일론이 가지고 있는 혁신의 DNA이자 혁신을 만들 수 있는 기업 문화의 DNA입니다. 단순하게 혁신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아주 빠르게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이게 스페이스X에도 뉴럴링크에도 테슬라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따라잡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 되는 거죠. 최근 다양한 공포가 팽배해 있는데, 뭐 길게 봤을 때 그런 공포들 지나고 나면 항상 그때가 기회였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개월만 지나고 봐도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학습된 공포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테슬라를 포함해서 다양한 테크 기업들의 현금 흐름 자체도 나아지고 있고 펀더멘털도 개선되고 있고 AI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라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의 패닉에 함께 휩쓸 필요 없이 조금 더 펀더멘털이라는 본질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